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암세포의 휴면과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큰 특징은 활발한 세포 분열로 무한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암의 이런 특성을 겨냥하여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만을 죽이는 항암제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지난 10부 영상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암세포들은 항암제를 나쁜 환경으로 인식하여 세포 성장을 멈추는 휴면에 들 수 있다고 40부에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휴면에 든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암제에 저항하여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중단하여 항암제가 사라지면 암세포는 이를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여 휴면에서 깨어나고 다시 성장하여 재발암을 형성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발암 형성을 막기 위해서는 휴먼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의 치료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유방암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유방암에서 시행되는 휴먼 암세포의 억제 전략과 기본 원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 관련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재발 억제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유방암 전체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호르몬 관련 유형입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상피세포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유방상피세포란 유방 내 여러 조직의 표면을 형성하는 세포인데 여기서는 그냥 유방암이 잘 생기는 세포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세포는 에스트로겐 성장 신호를 받아들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것을 세포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되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유방상피세포를 만나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세포 성장 신호를 보내고 이로 인해 세포는 분열하여 세포 수가 불어납니다. 그런데 장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장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면 무한 성장하는 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 관련 유방암입니다. 여성 호르몬 관련 유방암은 암이 된 이후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에스트로겐 의존성 암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는 약물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지금도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 길항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보다 길항제가 훨씬 더 잘 결합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과는 달리 이 길항제는 결합을 하더라도 세포 성장 신호는 보내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길항제가 수용체에 붙어 있으면 에스트로겐이 이 길항제의 방해로 수용체에 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세포는 에스트로겐의 성장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에스트로겐 길항제의 성분명은 타목시펜이며 놀바덱스, 타모프렉스 같은 여러 상품명으로 지금도 활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에스트로겐의 생체 내 합성을 막아 그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은 아로마테이스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효소의 작용을 막으면 에스트로겐 생성이 차단되고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에스트로겐 합성 억제제가 지금도 환자에 사용되고 있는 레트로졸이며 페마라 같은 상품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로마테이스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암의 성장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유방암 세포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생성을 차단하는 레트로졸과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는 타목시펜, 이렇게 두 가지 약이 환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 중인데 이런 약들을 항호르몬 제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 줄여서는 그냥 호르몬 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호르몬 치료로 암의 성장을 막았다 해서 과연 치료가 될까요? 이 방법으로 암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암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항호르몬 치료가 에스트로겐 의존성 유방암의 1차적인 치료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의 1차적인 치료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수술과 세포 독성항암제를 기본으로 하여 치료 효과를 얻습니다. 이때 미량의 암세포가 수술 후에도 남아있다면 이들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휴면에 든 암세포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도 저항하여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휴먼암들의 재성장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목시펜이나 레트로졸을 이용한 항호르몬 치료입니다. 이것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기본 치료에 이어 실시하므로 보조치료라고 합니다. 이 보조치료는 5 내지 10여 년간 길게 이어지는데 그 목적은 휴먼 암세포의 재성장을 막아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조치료의 효능은 분석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략적으로 재발률을 30 내지 50%가량 낮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 관련 유방암의 표준 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호르몬 치료의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암이 재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항호르몬 치료가 휴먼암의 성장은 막아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먼암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